민주당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 내란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 없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내란 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네, 탄핵안 통과 직후에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 기류가 점점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한 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데 이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좀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양곡법 등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양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급한 과제들이 상설특검의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특검을 구성케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이 추천을 의뢰하라라고 대통령에게 의무가 부여가 돼 있고 그것을 대행한 것이 한덕수 대행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지체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측면,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국회가 이미 다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상의 취지는 거기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결격 사유라든지 미처 국회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없다면 곧바로 행정 절차적으로 임명을 하는 일종의 요식 절차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당장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탄핵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 뭐 양곡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이 국민들이나 국회를 걱정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이유, 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임명이 급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국방장관이나 해관장관을 좀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업무 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이 권한대행이 필연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직무집행만을 대행하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방, 외교, 안보 그리고 공무원 임명권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해 놓은 부분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학계 그리고 법조계의 의견은 그야말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권력이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차관급까지 인사만 임명을 하고 장관급 임명은 조금 미루어 두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대법원장 추천목, 대통령 추천목, 그리고 국회 추천목 세 명의 공석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공석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고 그렇죠, 네. 국회에서 다 추천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는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건 사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을 때 헌법소장은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선의 재판관 이분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는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차관급까지만 소극적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이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현재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도 6인 체제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9명이 아닌 6명만 판단을 내릴 경우에 네네. 헌재도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 대통령의 어떤 파면과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취지가 9명의 취지가 뭐냐면 자 대통령 목도 3인, 그다음에 사법부의 대법원장의 목도 3인, 입법부의 국회 목도 3인, 사법 3권의 이 추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판단해 보라라는 게 9명의 취지예요. 예. 근데 6명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심리도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6명이 된 건 단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개인적인 헌법 소원을 낸 거거든요. 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처분으로 잠시 일정 기간 동안만 6명이 할 수 있다라고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이럴테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 헌법 소원을 취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7명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 헌법재판소법이 다시 발동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권한대행이 법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금 원칙을 안 지킨 게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 클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